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도넛 한글판 10번째 영상으로 컴포지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영상에 이어서 컴포지팅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예쁘게 도넛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도넛 바닥이 위로 올라와서 이 그릇보다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벽이랑 바닥이랑 이 오른쪽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취 Z를 눌러서 살짝 아래로 옮겨줘서 이 바닥이 그릇보다 아래에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화분 오브젝트가 위에 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서 이 플랜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취 알파벳 B를 눌러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에 스냅 기능을 적용한 다음에 바닥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바닥에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도 여기 오른쪽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알파벳 B를 눌러서 이 바닥 부분에 스냅 포인트를 잡아주고 아래로 내려줘서 이렇게 바닥으로 위치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카메라에 담기는 장면을 봤을 때 이 도넛이랑 그릇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위치는 그대로 두면서 이 담기는 장면을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여기 포컬 랭스가 기본이 50mm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바꿔주면은 카메라에 담기는 장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본이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릇이랑 뒤에 있는 배경을 조금 더 담기 위해서 이 값을 40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빛의 방향도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드 프로퍼티스에 간 다음에 지금 선 로테이션이 마이너스 61.4인데 이 값을 조금 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값을 마이너스 80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컴포지팅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파일에서 Save As로 가서 이 파일명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팅이라고 해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컴포지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에디터 타입이 지금 컴포지터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Use Nodes를 체크해 줍니다.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때는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여기 서치에서 뷰어라고 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뷰어 노드가 이렇게 추가됐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렌더 레이어스의 이미지 아웃풋을 이 뷰어 노드의 입력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뀐 이유는 렌더링 된 결과가 없어서입니다. 먼저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줍니다. 지금 렌더 샘플이 1024로 꽤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컴퓨터 성능이 느릴 경우에는 렌더 프로퍼티스에서 이 샘플 값을 300 정도로 줄여주도록 합니다. 렌더링이 완료됐으면 이렇게 컴포지팅 워크스페이스 뒤에 뷰어 노드를 통해서 렌더링 된 결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우스 휠키를 움직여 보면은 이 노드 자체의 크기는 달라지는데 뒤에 있는 배경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배경 크기를 작게 해주기 위해서는 알파벳 V를 눌러줍니다. 반대로 크기를 키워주고 싶으면은 Alt V를 눌러줍니다. 이 컴포지팅 기능을 이용하면은 렌더링 된 결과에 포스트 프로세싱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컴포지팅 기능을 한번 보기 위해서 Shift A를 눌러서 여기 컬러에서 어저스트에 가서 컬러 밸런스 노드를 하나 추가시켜줍니다.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두면은 흰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이렇게 컬러 밸런스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값을 바꿔보면은 뒤에 있는 뷰어 노드로 볼 때 렌더링 된 결과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포지팅 기능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이 노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M을 누르면은 뮤트 기능이 적용되면서 이 노드가 역할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노드가 없을 때는 이런 상태고 다시 알파벳 M을 눌러서 이 노드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드를 삭제해주기 위해서는 딜리트나 X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때 컨트롤 X를 누르면은
이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은 유지한 채로 가운데에 있는 노드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레어 노드를 추가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이 조금 더 예쁘게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반사되는 부분을 촬영하면은 이렇게 약간 스타버스트라고 해서 빛이 새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여기 필터에서 글레어 노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 레이어스와 뷰어 노드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들이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노드의 특성을 보면은 여기 스트리크가 4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최대값인 16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믹스 값이 있습니다. 믹스 값이 의미하는 것은 마우스를 두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이 믹스 값이 1이면은 프로세스드 이미지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여기 마우스를 두면 나타나는 설명처럼 50대 50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레어 노드가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레솔드 값이 있습니다. 이 스레솔드 값을 키워주면은 그 값 이상보다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만 글레어 노드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세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값을 약 25 정도로 키워주면서 정말 심하게 반짝이는 부분만 표현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서 이렇게 노드를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이 노드를 살짝 배치를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를 추가했으면은 이 뷰어 노드의 입력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삭제를 해준 다음에 다시 뷰어 노드 입력을 이 글레어 노드의 아웃풋과 입력을 연결시켜 줍니다. 지금 두 개가 동일한 노드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때 스트리크가 아니라 포그 글로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포그 글로우 효과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레솔드 값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시 값을 1로 바꿔서 원래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퀄리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퀄리티는 하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믹스 값 1이어서 포그 글로우 효과가 강하게 나오는데요. 원래 어떤 값인지 보기 위해서는 이 믹스 값도 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스트리크와 다르게 이렇게 안개 효과 비슷하게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믹스 값을 1로 바꿔주고 이 스레솔드 값도 25 정도로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개의 노드의 출력 결과를 원래 렌더링된 이미지와 합쳐주기 위해서 다른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칼라에서 믹스에 가서 믹스 칼라 노드를 이렇게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글레어 노드의 아웃풋을 믹스 노드의 위에 있는 인풋과 연결시켜주고 이 아래에 있는 글레어 노드의 이미지 아웃풋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노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 믹스 노드의 이미지 아웃풋을 뷰어 노드와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포그 글로우와 스트리크 노드가 두 개가 합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트리크 노드가 너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살짝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터 값이 의미하는 것은 0일 때는 위에 있는 노드 효과만 나타나고 이 팩터 값이 1일 때는 아래에 있는 노드 효과만 나타납니다. 이 값은 약 0.05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0.05도 너무 센 것 같아서 0.01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믹스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은 add로 바꿔줘서 두 개가 모두 합쳐지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이 사이에 둡니다. 그러면 이 노드의 아웃풋 이미지를 이 위에 있는 노드의 입력과 연결시켜주고 이 렌더 레이어스의 이 이미지 아웃풋을 이 add 노드의 위에 있는 부분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렌더링된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 add 노드의 위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고 이렇게 두 가지 컴포지팅 노드를 통과한 결과가 이 add 노드를 통해서 합쳐진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이 add 노드의 이 이미지 입력 부분과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노드를 통과한 결과가 뒤에 뷰어 노드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팩터 값이 작아서입니다. 먼저 1로 키웠을 때 얼마나 잘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팩터 값이 1일 때는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조금 더 잘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팩터 값을 0.05 정도로 살짝 키워주고 0.05도 작을 때는 0.1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레솔드 값을 조절해서 이 빛나는 부분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 벡터 값을 한 0.4 정도로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이미지를 위아래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Al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휠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글레어 노드가 적용돼서 이렇게 포그 글로우 효과와 스타버스트 효과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팩터 값을 0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이고 이 값을 1로 극단적으로 키워주면은 이렇게 확실히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밝기 때문에 이 팩터 값은 0.4 정도로 해서 미세하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V를 누르면은 크기를 키워줄 수 있고, V를 누르면은 작게, Al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휠 키를 이용하면은 이 뒤에 있는 이미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 4.0에서부터는 이 컴포지팅 기능을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에디터 타입을 3D 뷰포트로 바꾼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은 이 3D 장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 컴포지팅 기능이 적용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때 오른쪽 위에 있는 렌더드 뷰에서 보면은 여기 컴포지터가 기본이 디세이블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always로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뷰포트에서도 실시간으로 이 컴포지터 기능들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disabled를 해주면은 이렇게 안 보이고, 여기서 always를 체크해주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상태에서만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disabled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렌즈 디스토션 효과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트랜스폼에 가서 렌즈 디스토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add 노드와 view 노드 사이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 보면은 디스토션 값과 디스퍼전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서 이렇게 값을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렌즈 디스토션 효과에 의해서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런 렌즈 디스토션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심하게 준 것 같아서 이 값은 0.1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 값은 0.05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0.05도 심한 것 같아서 0.01 정도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퍼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값을 만약에 0.4 정도로 바꿔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색 분산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이상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값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0.01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렌즈 디스토션 효과에 의해서 미세하게 이 모서리 부분들이 바뀌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알파벳 M을 눌러서 뮤트 기능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하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렌즈 디스토션 효과를 보고 싶을 때는 이 값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은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꿔줘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렌더 레이어스가 있고 오른쪽에 컴포짓 노드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고 있는 것은 뷰어 노드인데요. 지금 렌즈 디스토션 노드의 이미지 아웃풋이 이 컴포짓 노드의 입력과 연결이 돼야 최종 렌더링된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컴포짓 노드에 이 렌즈 디스토션 이미지 아웃풋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프로퍼티스에 가서 사이클스 렌더 엔진을 확인하고 GPU 컴퓨트, 그 다음에 지금 맥스 샘플이 1024로 되어 있어서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300 정도로 바꿔준 다음에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샘플이 300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렌더링을 수행한 다음에 300을 넘게 되면은 컴포지팅이 적용되면서 포스트 프로세싱 결과가
렌더링된 결과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스타버스트와 글레어 효과가 컴포지팅을 통해서 추가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컴포지팅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추가해서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블렌더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블렌더 영상을 위해서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